안녕하세요. 차 만드는 공대생 채널의 차 만들었던 공대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륜 너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륜 너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착수했을 때 너클 단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하고 유기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하고 같이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소 3일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40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디자인 열어가지고 너클 그릴 준비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패드하고 포켓 이런 기본적인 툴들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절삭 가공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요. 현재 설계에서 고려되는 값은 캐스터각 6도, 그 다음에 킹핀각, 그 다음에 에커만 이렇게 고려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달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부품에 따라서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그렸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캐스터 6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참조 요소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7년도에 설계했을 당시에는 캐스터 6도에 캐스터 트레인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는데 그 캐스터 축이 그냥 원점으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17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는 렉앤피니언 기어비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캐스터 트레일 또한 멀어져가지고 조향이 굉장히 무겁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정말 뼈가 팔을 뚫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캐스터 트레일을 살짝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캐스터는 6도, 캐스터 트레일 살짝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미리 밑밥 가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너클을 그리는 것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만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영상 대부분이 아마 공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디오가 많이 빌 거고요. 저 또한 너클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거다 약간 이렇게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현직자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작 자동차를 설계를 꽤 하긴 했지만은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약간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밑밥 깔고 아마 오디오는 조금 많이 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의 피드백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해당 부분은 너클의 상단 피봇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캐스트 6도에 맞게끔 이제 설계해서 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냥 입 다물고 설계할 때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좀 느낌 따라 가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한다고 한들 요즘 유행어처럼 일일이 다 말하면은 그게 뭔데 쉽더가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클의 하단 피봇이 연결되는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내놓은 선분들을 널브러져 있는 선분들을 이제 제약 조건 걸어가지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퀵트림으로 지워주고 또 구속 조건이 안 걸린 그런 선들은 제자리 찾아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너클에 들어가는 스페리컬 베어링 또는 스티어링에 들어가는 로드엔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 제가 설계해놓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부품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드엔드랑 스페리컬 베어링 모두 8 사이즈로 설계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연도에는 좀 크기를 줄여서 6 사이즈로 진행을 했는데 17년도에는 제가 실력이 월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8 사이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엔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스페리컬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꼭 오로라 베어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메일 보내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영문 메일 보내서 우리 그 포뮬러 수선트 만드는 팀이다 하면은 오로라 베어링에서 1+1 할인 행사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구할 수 있는 베어링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오로라 베어링 사용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업체명을 완전히 발설하기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 J로 시작하는 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비닐 뜯기 전에 그냥 신품 자체에서 유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유격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에 고무 실링이 그냥 손으로 흔들었을 때 고무다 보니까 없다고 느끼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주행하고 그 고무가 자리가 잡게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유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너클의 형상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경량화 진행하고 필요한 브레이크들 그려가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클하고 허브에 결합되는 베어링 먼저 자리를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툴 이용할 거고요. 그 베어링 외경에 맞춰서 포켓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활용해서 포켓 기능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베어링이 삽입되는 부분도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반대편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 기능 이용해서 10mm 안으로 집어 넣어주고요. 베어링 삽입부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클의 경량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량화 진행했고요. 참고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포뮬러를 제작했기 때문에 뭔가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설계 자체만으로도 정말 바빴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설계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낭낭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부러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금 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다른 팀에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해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실험을 진행해보면은 정말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꺼내놓은 선들 다 하나하나 제약 조건 걸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삐져나온 선들은 다 퀵 트림 이용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에 트러스 구조물로 경량화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트러스 구조물을 스케치해서 일일이 구현하지 마시고, 트러스의 그 중심만 선으로 그어서 스케치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패드 기능 중에 그 티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선분만큼 그 두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를 일일이 다 귀찮게 구현하지 않아도 그 중심만큼이면은 트러스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밀이 지나가야 되는 자리,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엔드밀이 너무 작은 거를 쓰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렛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4mm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렛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게 지정하면은 엔드밀이 그 작은 엔드밀로 저 부분을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공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한 필렛 값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피봇을 잡아주는 브래킷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절삭 가공품에 그 절삭 해야 되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간이 없었고 그냥 설계 이렇게 빠르게 해서 그냥 단시간에 그냥 돈 투자해서라도 받자, 약간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공비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분리형으로 설계해서 그 볼트 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은 또 에커만을 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부품이 투피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체결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유격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피벗 포인트하고 스티어링 피벗 포인트 그 두 부분 그 공간 비워주는 그러한 형상을 내기 위해서 스케치 해준 다음에 포켓 툴 이용해서 자리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터 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 피벗 포인트, 그 어퍼암, 로어암 피벗 포인트를 점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참조 요소 활용하고 점 찍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상하단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단 피벗 같은 경우에는 점을 잘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참조 요소 기능이 켜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점을 찍다 보니까는 스케치 밖으로 나갔을 때 점이 구현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은 되어 있는데 상단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도 저 스케치를 그릴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했고, 좀 몇 분 뒤에 알긴 알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영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좀 이런 실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영상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계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뭐가 문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점이 표시가 안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었는데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 때 당시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다음 설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하단, 그러니까 로어암의 피벗 포인트, 그러니까 스페리컬 베어링 하우징 이 간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스케치 그려준 다음에 포켓으로 비워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비워져 있으면은 정비성이 조금 용이해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페리컬 베어링 상하단에 있는 서페이서를 볼트 구멍에 조금 더 맞추기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정비성이 수월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뒤에 좀 타공이 되어 있으면은 서페이서 맞추기가 조금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피벗 포인트도 그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포켓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클 하단에 스케치를 그려서 로어암이 고정되는 볼트 자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6도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찍어놓은 점 이용해서 위치 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 요소 활용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리컬 베어링 사이즈가 8 사이즈였기 때문에 사용되는 볼트도 그냥 8mm짜리 볼트 사용했습니다. 별도로 서페이스는 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인서트는 넣지 않았고 그냥 스페리컬 베어링 위아래로 서페이서만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커만을 고려해서 스티어링 피벗 포인트를 고정하는 볼트 자리를 그려주는 장면인데, 원래는 그 풀 어셈블리 한 상태에서 그 뒷차축 중심까지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스케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완성된 너클을 그냥 카피해서 복사해서 다시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 복잡한 과정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너클은 정말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풀어셈블리 나올 때까지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닌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한다고 하면은 너클은 정말 어렵다. 정말 그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량화를 위해서 챔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가공이 안 들어가도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예의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도 지정해 주어서 조금 더 보기 용이하게 조금 더 날카로운 면이 없어지도록 설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 피봇이 연장되는 그 체결 부위 뒷부분에도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공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뚫어 주었는데, 저 부분은 엔드밀이 그 직각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분도 필렛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킹핀각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참조 요소와 점 이용해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까는 위치를 그냥 바로 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킹핀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체결이 되는데, 이 또한 타이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스크럽 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클 단독으로는 설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상은 그냥 완성된 너클을 그냥 복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타이어나 휠 제품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 영상은 이렇게 그렸었구나, 카티아 툴 이런 거 활용했구나, 그런 것까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냥 이렇게 구석 조건 여러 가지 활용해서 그 하단 피벗 포인트 완벽하게 구석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피벗 포인트를 정해 주어야 되는데, 킹핀각은 그냥 제가 그렸던 너클 참고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 설계를 할 때는 그 각도로 설계를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상단의 피벗 포인트와 그 평면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킹핀각을 지정했습니다. 저렇게 지정을 해서 타이어의 스크러브 반경은 그나마 좀 최소화를 했는데, 저 때는 캐스터 트레일이 조금 심각하게 멀어서 조향이 무거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캐스터 트레일, 그 다음에 조향 B 선정 오류로 인해서 조향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부분은 각 팀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케치가 좀 꼬였는데, 저도 이렇게 스케치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아이솔레이트 기능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그 빨간색으로 화놨던 그 3D 모델링이 다시 차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케치가 여기저기 꼬여있고 작업 툴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꼬여있으면 그냥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차분하게 진행했다면 저렇게 만회가 가능한데, 조금 난잡하게 그렸으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는 부분은 상단의 피벗 포인트에 경사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롤센터나 SLA 서스펜션 구조를 조금 구현해 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경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스페리컬 베어링의 요동 각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상단의 피벗 포인트를 단순히 수직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를 주어서 상단의 피벗 포인트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LA 서스펜션은 Short Long Arm Suspension의 약어로, 하단의 그 로어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상단의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로어암에 비해서 조금 짧은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동적 성능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변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서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구글에 SLA 서스펜션 검색해보시면은 아마 빠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단 피벗 포인트의 브라켓이 걸리는 그 볼트구멍 2개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요소 활용해서 정 위치로 스케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요소형 선을 하나 꺼낸 다음에 양쪽의 모서리에 그 가운데 지점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대칭 지점을 설정해 주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중심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선의 참조 요소를 이용해서 그 원 두 개를 그 중심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활용하여서 포켓 툴 이용해서 끝까지 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이 그 지나갈 수 있도록 엔드밀이 구현할 수 있는 범위로 그 필렛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브레이크 캘리퍼가 걸리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구멍 2개로 결합을 했고 볼트는 M8짜리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와 패드가 간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도 중요한데 디스크가 완전하게 패드와 맞물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3차원적으로 그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퍼가 그 설계가 지원이 되는 FSA 전용 그런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좀 대중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그런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역설계 진행하셔가지고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는 갖춰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는 코멧 250 캘리퍼 사용했는데 좌우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캘리퍼 사용했고요. 무엇보다 달구지 자작차 들어가시면은 캘리퍼 모델링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는 그 모델링을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잘 맞았고 조금 그 패드가 살짝 덜 물리는 패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달구지 자동차 블로그 들어가서 그 모델링을 받은 다음에 결합을 해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약간 좀 패드하고 디스크하고 살짝 안 물리는 면적이 있더라고요. 좀 그 설계를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캘리퍼 모델링 얻을 수 있는 그 달구지 제작자 김덕준 선배님 블로그 링크는 아래 영상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모델링 파일 제공해주신 김덕준 선배님, 달구지 자동차 운영하시는 김덕준 선배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그 모델링 정말 잘 활용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패드 간섭,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패드 모두 다 맞물리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볼트 구멍이 M8 볼트 사용했는데 9파이로 뚫은 이유는 처음에 그 8 사이즈로 뚫었다가 캘리퍼가 안 맞물리는 약간 좀 그냥 눈대중으로 약간 정확하지 않은 역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 볼트 포인트 2개 중에 하나를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를 결합하려고 하면은 그 구멍 위치가 안 맞아서 결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8 사이즈로 뚫었던 구멍을 9 사이즈 드릴 날로 다시 한번 뚫어서 그 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약간의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석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모델링 파일이 있으면은 굳이 9 사이즈로 스케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정말 정확하다, 신뢰가 가는 모델링 파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파일로 타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스케치에서 소수점 3자리까지 기입을 한 이유는 이게 왜 소수점 3자리까지 나오게 되냐면은 디스크하고 캘리퍼 이게 어셈블리 상황에서 그 맞물리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셈블리 상에서 스케치를 했는데 완벽하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어셈블리 상에서 스케치를 했는데 저 포인트이다 보니까는 그냥 단독으로 스케치를 진행할 때 구속을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소수 세트짜리까지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너클을 설계할 때 저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셈블리 상태에서 캘리퍼 위치를 보고서 어셈블리 상에서 스케치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너클 단독으로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말 캘리퍼 선정 안 돼 있고 정확한 모델링 파일도 없다 하면은 정말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하기 정말 난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링 파일 구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단에 그 피벗 포인트를 잡아주는 브라켓이 15도 각도가 젖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15도 각도가 젖어 있어야 볼트 너트가 완벽하게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경량화도 경량화지만은 볼트 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행하도록 설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 기능 이용해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소름 돋긴 하는데 어차피 저는 복사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뭐 날라가도 뭐 영상 한 편 더 찍으면 되는 거니까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항상 작업할 때 저장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상단 피봇이 걸리는 브래켓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패드하고 포켓 기능 두 가지 기능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기존에 그렸던 모델링을 그냥 복사해서 그리고 있는 작업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조금 더 경량화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도 조금 더 두께를 얇게 가져갔고요. 처음 하는 팀이라면은 좀 그냥 어차피 따라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 경량화는 조금 더 양보를 하더라도 해당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포뮬러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진행할 때는 저 브라켓 형상을 먼저 구현을 해 놓은 다음에 너클하고 저 브라켓하고 어셈블리 상황에서 그 결합을 한 다음에 그 기존에 설정해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구속을 해준 다음에 그 상단에 너클 그 경사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어셈블리 상황에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그냥 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봇이 고정되는 볼트 들어가는 자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기능 이용해 가지고 상하 모두 볼트 자리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래킷하고 너클 본체가 결합할 수 있도록 볼트 구멍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M8 사용했고요. 이 부분도 6 사이즈로 할 수 있는데 17년도에는 그때 조금 불안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실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8 사이즈 볼트 이용했습니다. 너클에 있는 그 좌우 폭, 그 센터하고 센터 사이의 거리를 본 다음에 브래킷의 그 구멍 위치도 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설계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경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향할 때 혹시라도 일어날 간섭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챔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필렛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 피봇이 걸리는 브래킷 모두 설계 완료되었고요. 이제 어셈블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어셈블리 창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부품 끌어다 준 다음에 파일명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라이트 부품이고요. 그러니까 전륜에 들어가는 오른쪽 부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산차 기준으로 조수석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포뮬러 스튜던트는 뭐 1인승이니까는 조수석 운전석 개념이 없긴 하다마는 양산차로 했을 때는 조수석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설계할 때는 저 부분에 서페이서를 걸어 놓고 그 최대 캠버를 지정해 준 다음에 서페이서를 한 장, 두 장 끼워서 캠버를 점점 없애주는 그런 방향으로 작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굳이 지금 영상에서 구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허브 달리고 디스크 달리고 뭐 휠타이어 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라이트 어셈블리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영상을 처음 촬영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클 단품 하나만 그리게 되면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너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용적인 설계로만 진행을 한다면은 그 차의 스펙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단품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일단은 한 편 영상 올려보고 좀 피드백 주시면은 좀 보완해서 또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지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너클을 이렇게 영상으로 딱 올리기에는 조금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회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